예민수의 경제 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셨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 소재 업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네. 물론 뭐 셀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셀사보다는 네. 양극재나 소재 쪽이 조금 더 네. 관심도 있고 투자를 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적 양극재사들도 과연 언제 실적이 돌아서는가, 리튬 가격이 올랐다는데 이게 좀 반영이 됐는가 이런 게 궁금한데요. 실적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볼까요? 네. 우선 에코프로빔부터 볼 텐데 네. 일단 양극소지사 3사 중에서는 네. 포스코 퓨처에만 일단 실적 발표를 좀 했는데 네. 에코프로빔부터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아직 실적 발표는 하지 않았고 5월 2일 날 네.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예고되어 있는데 우선 최근에 이 매출액에 대한 이 시장 컨센서스가 좀 더 감소됐습니다. 아, 줄었다고요? 그렇죠. 그죠?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던 1분기 전망치, 매출 전망치는 약 1조 6천억 원대로 좀 전망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최근에 보수적으로 좀 집계됐던 최하단이 한 1조 1천억 원대.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8,614억까지 감소됐어요. 거의 절반으로 줄었네. 네네. 야, 이럴 수가 있나? 매출의 가이던스가 절반으로. 네. 물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익 전망치가 막 팍팍 올라가지만 맞습니다. 와, 매출 컨센서스가 이렇게 단기간에 뭐 불과 뭐 분기 실적이라는 게 3달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중에서 이렇게 한 2달, 한 달 사이에 안 좋네 센치가. 네. 예,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31억 원에 대한 영업이익을 예상했었고 네. 이게 좀 더 감소돼서 한 17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됐는데 네. 이게 최근 컨센 중에서 좀 제일 악화된 부분들은 영업손실 413억 예. 이렇게 좀 전망을 되면서 매출액이 급감하고 이익이 아니라 적자로 전환되는 1분기 적자 그다음에 뭐 4분기 기조에서는 2분기 연속 뭐 적자를 좀 지속하는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양극재 출하량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 정도는 지금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이 판가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측면들 안에서 매출액이 감소되고 이익이 좀 감소될 수 있는 여력을 좀 작용하지 않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 뭐 SK 온 여기서 뭐 적자폭이 좀 더 확대됐다는 측면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보면 북미 그리고 유럽의 가동률이 좀 저하됐다는 부분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가동률과 연동돼서 보면 양극 소재에 관련된 공급도 줄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어떤 전망이 드리고 최근에 뭐 탄산리튬 가격이 뭐 킬로그램당 올랐잖아요. 그죠? 110.5위안까지 올랐어요. 이게 뭐 100위안까지 좀 더 상회했는데 지금 연중 최고치라고 합니다. 네. 110.5위안까지 좀 올라갔다 연중 최고치를 좀 경신을 했지만 이게 재고평가 손실에 환입을 시키기에는 이 시점이 조금 더 미흡하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 반영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나지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좀 부각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올해 기중 안에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일정들이 구체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전 상장의 단기성 어떤 수급이 좀 더 반영될 수 있고 기대감 안에서에 대한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보면 실적은 우려스럽지만 단기 이벤트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전 상장이야 그야말로 이벤트니까 네네. 중요한 건 실적이잖아요. 네. 근데 실적이 에코프로 BM은 안 좋네요. 계속 그죠? 오히려 추정치들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부담스럽고 리튬 가격 인상도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은 실적 발표했는데 기대치와는 어땠어요? 네, 우선 매출액의 경우에는 1조 1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379억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외형과 숫자를 보면 이익 개선이 좀 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뭐 우리가 지난 4분기와 좀 대조해서 봤을 때는 지금 한 분기만에 다시 흑자 전환을 좀 이뤄냈다라는 쾌거고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270억을 좀 예상했는데 막상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379억 원으로 좀 집계가 되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좀 발표했다는 어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최근에 어떤 주가 동향들이 조금 더 양극 소재사 3사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좀 이어지지 않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전기차 업황 둔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이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각화하면서 같은 양극재 말고 단결적 양극재 관련된 수율 개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되면서 이익 개선을 그나마 좀 더 확대시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우리가 M86이라고 불리우는 단결적 양극재에 대한 출하량들이 1분기에 좀 더 증가가 됐고요. 연으로 환산하면 한 20에서 30만 대 규모를 좀 공급하겠다는 어떤 이 계획들이 좀 발표가 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1분기보다 2분기에 대한 이익 기조 반영이 좀 더 빠르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를 좀 보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음극재 생산 공장이 좀 가동이 됐던 부분들, 그래서 음극재에 대한 공급량들이 늘어난 부분들도 이익 개선에 한 목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퓨처엠도 한 지난주인가요? 장중 9% 오른 날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도 아마 그 테슬라 오른 날이었었나 그랬는데 어쨌든 퓨처엠은 그래도 실적이 선방을 했습니다. 네. 네. 주가는 비슷하게 가요. 퓨처엠이나 그죠? 네. 에코프로 BM이나 퓨처엠 못 가는 건지 BM이 선방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고 여기도 또 이제 아픈 손가락이 양극재 3사 가운데 LNF잖아요. LNF 네네. 실적은 언제 발표해요? 네, LNF 실적은 한 5월 9일 날 잠정 실적 발표를 좀 예고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매출의 경우에도 여기도 역시나 지금 6,802억, 뭐 7,320억. 그다음 최근에는 7천억대로 해서 뭐 올라갔다가 소폭 내려갔다가 하지만 네. 한 7천억대 초반의 매출액이 좀 예상되고 있고 영업 손실의 경우도 여기도 역시 확대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집계했을 때 영업 손실액이 864억, 그래서 872억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좀 있었지만 이번에는 1214억까지 적자 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재고평가 손실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과 좀 비교를 하면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1분기의 경우에는 일단 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리튬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여기는 환입액이 발생되면서 약 467억 원의 이익이 좀 전환된 측면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소지사의 어떤 공급량들이 좀 더 다른데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4개월 단위의 어떤 추정치 재고를 좀 안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한 1개월과 2개월 비축치를 좀 더 소진하는 과정 안에서 오히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이익으로 좀 더 전환하면서 좀 실적 개선된 포인트로 좀 작용을 했는데 LNF는 여기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 리튬 가격이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조가 1분기까지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1분기 판매량이 좀 더 둔화가 됐는데 일론 머스크가 좀 컨퍼런스 콜에서 좀 이야기했던 포인트가 2분기에는 인도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치들이 LNF의 2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 수출 가격이 3월에 뭐 29달러 대비해서는 뭐 한 1센트 정도 상승을 했다는 부분이 뭐 판가가 좀 더 상승했다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양극재에 대한 어떤 판가가 바닥을 찍었다라 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2분기에 이 판가가 얼마만큼 빠르게 좀 회복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시그널이 아닐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업황 우려감 뭐 이 부분은 선반영됐다라 좀 보고 있는데 LNF가 뭐 가장 큰 시장의 어떤 우려감들이 테슬라의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았었는데 지난번에 뭐 공시를 통해서 유럽의 뭐 노스볼트에 9조 2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를 좀 공급한다. 유럽의 이 배터리 공급사 뭐 I&D 뭐 계약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이 기업 명칭은 조금 더 밝혀지진 않았는데 지금 노스볼트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된다면 2023년도 기준에서 뭐 지난해 기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비중이 약 77%를 좀 차지했었는데 2025년도에는 이 의존도가 50%, 즉 테슬라 의존도가 한 50%대로 좀 떨어지게 되고 유럽향 30% 그리고 SK온의 20%대 비중을 좀 더 차지하게 된다면 이 테슬라의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고객사를 좀 더 다변화시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좀 퓨처엠 빼고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2차 전지들이 SK IT도 그저께인가 실적 발표했는데 안 좋았고 네네. 그죠? 네. 소재 쪽도 다 안 좋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2차 전지 바닥을 좀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양극재 업체를 봤으니까 양극재 업체를 볼 때는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올까요? 예, 저는 세 가지 체크 포인트는 조금 더 다르다라고 좀 보이는데요. 네. 먼저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우리가 양극재 판가가 바닥을 찍고 턴하는 시점이라면 실적 기대감 안에서 3사가 동일하게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실적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감들을 좀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2분기까지 저는 냉정하기는 올해 한 3분기까지는 시그널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이슈 관점에서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일정이 구체화된 시점에 수급이 좀 더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지금 M86 단결제 단결정 양극재 부분들의 공급 여기도 수요일 부분이 크게 좀 개선돼야 되는 숙제들을 좀 안고 있지만 연 20에서 30만 대에 대한 목표 수량을 좀 채우게 된다면 이익 개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LNF는 테슬라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지만 2분기 인도량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면 저는 LNF가 양극소재사 3사 중에서는 단기적인 수급이 좀 가장 잘 몰리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LNF는 테슬라에 관련된 이슈 안에서에 대한 수급 변동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3사의 접근 방식이 좀 더 다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뭐 특별히 뭐가 이제 양극재 가운데 이게 탑픽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각자 접근 방식이 포인트가 다르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양극재들이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뭐 에코프로비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상장 수급이고 나머지 회사는 이제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실적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셀이나 양극재 업체가 이 정도면 나머지 소재사들도 이제 발표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거 아닌가요? 이제 SK IT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그렇죠. 나머지 소재사들 물론 이제 소재사들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중에 뭐 좋게 튀어나오는 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뭐 실적 플레이하기가 쉽지 않네요. 네. 우선 뭐 음극재 관련 종목도 뭐 네. 대주전자 재료가 예. 있고요. 근데 최근에 대주전자 재료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우리가 2차 전지 부가 소재사들의 주가 추이를 좀 봤을 때 최근에 뭐 엔캠이 아직도 좀 강한 이유 이 부분은 뭐 MSCI 편입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되면서 수급이 조금 인위적으로 좀 더 반영된 측면도 있다라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실적과 주가의 괴리율은 정반대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에서는 우리가 뭐 전액 관련주는 뭐 엔캠이 있고 첨보가 있지만 두 종목의 주가는 주가 양상이 너무나 다르게 좀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포인트인데 각각의 전체적인 뭐 캐즘 현상들이 좀 더 확장이 되고 오히려 좀 더 장기화가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수급 이슈 또는 차세대 기술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더 부각되면서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가 최근에 좀 강했던 이유는 네.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이슈. 우리 엔킴의 경우에는 뭐 MSCI라든가 뭐 미국의 IRA 뭐 세액공제 관련된 기대감 이거는 전혀 선반영됐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관점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박 관련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SKC의 경우에는 사실 2차 전지에 관련된 기대감보다는 지금 유리기판 관련된 사업 예. 재편 기대감 이 부분들이 좀 더 반영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전체적인 2차 전지 섹터는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이슈 내지는 신기술 내지는 뭐 신사업에 관련 전략에 관련돼서 뭐 계속 수급이 좀 더 다르게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를 보면 이 양극 소재사 3사 중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탑픽으로 저는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수급이 가장 강하게 좀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2차 전지 부가 소재 안에서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주목해 보면 전 SKC도 좋다고 봅니다. 동박의 가동률이 지난해 뭐 한 20%대밖에 좀 되지 않았거든요. 말레이시아 공장이 올해 가동률을 전체적으로 한 70에서 80% 정도를 회복해 준다면 실적 개선되고 있고 유리기판 관련된 모멘텀과 양분에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 실적 체크했고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